매니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LIG 넥스원의 무인화 미래전 사업부의 신원철 매니저라고 합니다. VIP 분들이 LIG 넥스원을 먼저 방문하셨어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마덱스 2025에서는 패검 X라는 좀 미래지향적인 컨셉 모델을 최초로 공개했기 때문에 VIP께서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베일 행사가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조금 이따가 설명하도록 하고, 자폭용 무인 수상정이 이제 보여집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요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마구라라는 저가의 무인 상정으로 고가의 러시아 구축함을 무력화시키는 게 굉장히 화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는 경제적인 가치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해군에서도 저가화된 제품으로 이제 고가의 구축함이나 아주 큰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마구라 V7이랑 좀 비교되는 것 같아요. 그 마구라 V7에 비해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선체 자체를 저희가 3D 프린팅으로 지금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의 이제 가장 큰 장점으로는 생산 기간이 짧고 비용이 저렴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특히나 저희 뒤쪽에 보시면 이제 비공 발사대까지 저희가 설치를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미사일로 공격도 가능한 그런 전천후의 자폭용 무인상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그 3D 프린팅으로 만들 수 있는 소재가 좀 제한적이기도 하고, 어떤 소재로 좀 만들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속도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FRP라는 저희가 재질을 써서 속도와 경제성을 모두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폭하기 전에 이제 비공을 먼저 발사해서 뭐 무력화시킨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운용 개념은 사실 아직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지만, 일단은 먼저 비공으로 먼저 발사한 후에 함정이 좀 무력화가 안 됐거나 아니면은 취약한 점을 찾아냈거나 했을 때 그런 경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발사되는 것도 이제 자동 추적으로 이제 맞추게 되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탐지가 가능한 장비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구라 V7에 들어가는 미사일은 이제 사이드와인더잖아요. 비공이 그러면 사이드와인더급이랑 비슷하다? 뭐 이런 식으로 봐도 되는 건가 좀 궁금하거든요. 오히려 지금 사실 비공이라는 게 얼마 전에 저희가 하와이에서 FCT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미군에서도 지금 도입할 예정으로 있거든요. 사실상 거의 세계 최고의 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공 자체 자폭형 그 폭을 좀 늘리면 사실상 이 한 대 가지고 세 대를 격침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좀 어떤 개발 계획이라던가 또 그런 것들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자폭용 무인상정의 가장 크게 중요한 요소가 신속성과 정확성이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런 속도적인 측면들이 좀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제한들이 있고요. 대부분의 근데 저희가 무기 체계 이제 개발을 하게 되면 좀 안정화된 체계를 이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약간의 수정만 가해도 새롭게 체계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저희는 어쨌든 해군 관련된 안정화된 체계 개발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제 개선도 이루어지고 앞으로 이제 해군 요구도에 따라서도 뭐 더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옆에 무기 체계도 좀 궁금한데요. 정찰용 무인 수상정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이 정찰용 무인상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착수를 해서 27년 12월에 지금 사업 종료가 예정해 있고요. 28년도에 약 20여 척이 이제 해군에 납품하게 됩니다. 시험 평가는 아마 내년이나 내년쯤에.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최초의 해군 무인상정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 플랫폼이 정말 많이 쓰인 걸 감안해서 K모사란 설계 방식을 도입해서 이제 모듈 방식으로 이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다른 함정에도 다 적용할 수 있게 무인상정에 정말 시드를 만든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궁금한 것은 이제 정찰용이니까 어느 정도까지 정찰을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주 통신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km 정도 그렇게 통신이 되고요. 그 부통신으로 저희가 또 저궤도 위성 통신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그 거리 제약이 좀 없는 상태로 작전 반경을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뒤에 이렇게 노란 색깔 미사일인가요? 저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중 음탐기라고 해서 음탐기군요. 유선으로 이제 수중에서 끌고 다니면서 수심 100m까지의 이제 상황을 기뢰나 어쨌든 장애물들을 탐색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중에서 뭐 기뢰나 뭐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다. 다른 업체에 비해서 어쨌든 뭐 LIG 넥스원은 소나 센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본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압도적으로 조금 더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함정에 실리는 센서부, 무장부들을 저희는 이미 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저희가 이미 10년간 정말 노력해온
자율운항 기술들을 녹여내서 그 무인상정의 집합체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인상정 관련해서는 LI 잭슨이 정말 최고라고 당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대망의 이제 해검 X 무기체계인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기체계인지 정말 궁금했는데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해검X의 이제 주요 제원으로는 저희가 약 한 150톤급의 전장길이 약 30m급으로 저희가 삼았고요. 해검 X에서 같이 운용될 수 있는 것들을 좀 같이 전시하신 것 같아요. 예. 결국은 정말 가장 중요한 건 임무 장비, 탑재 장비, 그리고 무장과 이 센서류들이 정말 가장 중요하거든요. 20mm RCWS, 그리고 2.75인치 유도 로켓, 후면에는 이제 130mm 유도 로켓, 그리고 측면에는 이제 경어뢰까지. 저희 어떻게 보면 LIG 넥슨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 함정 무기 체계는 이제 모든 게 들어갔다는 그 무인상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무장뿐만 아니라 MFR, 레이더, 아니면 전자전 같은 안테나까지 저희가 탑재하여서 전천으로 활동할 수 있는 약간 전투에 특화된 전투용 무인상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장 자체들이 사실 모듈 방식으로 이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이제 130mm 발사대가 달려 있지만 저곳에 HPM이라는 이제 전자전 장비를 탑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탐지를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저 정찰용 후면에 있는 것처럼 수중 음탄기를 좀 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유연한 전투용 무인상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들어보니까 저게 공격 드론, 정찰 드론, 예, 맞습니다. 저것도 같이 쓸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직으로 이착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정 최소한의 공간만 확보되면 운용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제작이 되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착륙을 하게 되나요? 그거까지는 지금 좀 더 이제 고민을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고, 저 자폭력 무인 수상정은 이제 3D 설계로 해서 FRP라는 소재를 좀 쓰였다고 했는데, 혹시 이 해검 X에는 뭐 테론 좀 소재가 적용된 게 있을까요? 사실 FRP 특성 같은 경우에 이제 소형 선박에 한해서 좀 제작을 하게 되고요. 요거는 이제 한 100톤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철선으로 저희가 이제 제작이 될 예정입니다. 예. 100톤을 이상 넘어가면 선체 공학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소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앞으로 시장도 그렇게 나눠지고. 사실은 마덱스 2023년에 해검을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 지금 모델은 이제 해검 X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해검 X는 저희가 사실 해검 1부터 2, 3, 5 이렇게 10년간 개발을 해왔고요. X라는 게 결국 약간 최종 끝판이라는 좀 약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명명을 그렇게 지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쩐지 그래서 그 VIP 분들이 오셨을 때 여기 앞에서 그 행사를 해서 지켜보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VIP 평들은 어떻나요? 아무래도 이 컨셉 디자인 자체가 약간 스텔스 형상도 있고, 저희가 다 이미 해왔던 제품들을 이제 무기 체계하는 통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신뢰가 간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요즘에 그 정책적으로 이제 경항모 대신에 유무인 체계 뭐 들어온 항모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개념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같이 쓸 수 있는 제품. 맞습니다. 사실상 더 먼 미래에서는 이제 다 이제 무인 체계로만 다 가는 이제 추세가 될 수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뭐 전투용 무인상정이 모함이 되고 정찰용 무인상정이 옆에서 이제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가능할 거고요. 무인상정 이제 개발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립해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전력화 더 이후에 이게 나중에 진짜 수출이 된다면 목표로 하고 있는 좀 국가들이 있을까요? 중동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질 거라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제 다른 해외 여타군들도 무인화 추세는 이제 어쩔 수가 없는 숙명이거든요. 저희가 이 정찰 무인상정을 잘 개발한다면 좀 많은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말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해군에서 정말 만족하는 그런 평을 받는 게 현실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해군에서 원하는 그 K-모사, 그리고 모듈화 시스템, 그런 유연한 운영 개념을 모두 갖출 수 있는 그런 최고의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상군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년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원래 전에 이사셨는데 갑자기 또 상무로 이제 진급을 하신 겁니까? 그동안 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네. 오늘 HD 현대 부스에 나왔는데요. 부스 컨셉을 먼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K해양방송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4번 주제는 국내 연구개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고, 두 번째는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가야 될지 저희들이 제안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K해양방송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 수출, 세 가지 테마 12가지 종류의 함정을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게 이제 차기 구축함 KDDX잖아요. 이게 제일 지금 핫하거든요. 사실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내 연구개발 함정들인데 보시는 것처럼 KDDX가 가장 앞단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장 저희들이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이 바로 한눈에 드러나죠. 근데 이 KDDX 설명하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수구축함 배치2 선도함 정조대왕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우리가 작년 11월 달에 해군에 인도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가장 자랑하는 기술력은 바로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이수구축함을 HD 현대중공업이 자체 기술로 설계 및 건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 한국화된 그런 개념을 좀 더 도입해서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통합형 소나 체계라든지 이런 것은 미국이 없는 우리만의 독보적인 기술로 만드는 건데 그런 기술이 고스란히 바로 KDDX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가지가 넘는 특화 기술이 여기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29축함의 모든 기술을 녹여서 KDDX 기본 설계를 저희들이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DX에 들어가는 기술은 전투 체계를 비롯해서 국산화가 키워드인데 6가지 핵심 기술, 그것은 광급으로 지금 정부가 투자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광급으로 연구 개발을 주도하는 것은 ADD를 비롯한 19개 기관이 같이 지금 가장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KDX 우리가 기본 설계를 하면서 광급으로 그런 장비들이 같이 개발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희들이 체계 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주도해서 개발하는 것은 바로 통합식 전기추진 체계, 완전 전기추진 체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전투함들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저속으로 갈 때는 전기추진식으로, 고속으로 갈 때는 가스터빈으로 가는데 KDDX는 저속부터 고속까지 발전기를 통해서 전기추진 체계로 갑니다. 이게 저속으로 가다 고속으로 갈 때 추진체계 전환이 필요한데 이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원활하게 작전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잠수함이 수상함을 컨택할 때는 소음을 듣고 합니다. 굉장히 소음이 이제 낮아지는 거죠. 저소음으로. 그러니까 대잠 작전에서도 굉장히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KDDX가 2030년에 전력화가 되면 세계적으로도 강자 주목을 많이 받는 함정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무장이나 뭐 이런 특징 같은 건 조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예. 이수구축함하고 저희들이 이제 차세대 이수구축함 KD에서 가장 큰 다른 점은 바로 이수 전투 체계를 국산으로 개발한다는 게 가장 큰 것이죠. 운영 체계가 국산화되면 운영하는 무장도 국산화 무장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함하고 다르게 탄도탄 대응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요격을 위해서는 이제 SM-3, SM-6 미사일이 필요한데 KDDX는 그 무장들은 차기 개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이 KDDX는 앞으로 미래 확장성을 고려해서 개념에 내서 개발합니다. 진화적 함정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극강의 스텔스 기법이 들어갔습니다. 이 외형을 보시더라도 통합 마스터, 요즘은 모든 출시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레이더에 잘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기법, 이것도 충분히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KDX-1급은 모두가 다 하나오션이 좀 수주를 했고, 근데 이제 KDDX는 KDX-1, 2 이거를 좀 교체하는 그런 사업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거는 교체 개념보다는 우리 해군이 지금 탕설한 기동함대 사령부의 주력 함정이 될 건데, 사실은 기동함대 사령부는 29급 구축함이 주력 전투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존의 29구축함은 아시겠지만 워낙 고가의 고사양의 그런 함정이다 보니 척수를 무한적으로 늘릴 수가 없습니다. 운영 유지비도 또 많이 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형 29구축함을 가지는 겁니다. 대체보다는 미래를 준비하는 함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경쟁사인 하나오션이 만들고 있는 KDX 그 개념보다 훨씬 더 나은 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뭘까요? 경쟁사가 했던 것은 2012년도에 수행한 개념 설계, 지금부터 13년 전에 개념 설계했던 그런 컨셉이고, 저희들은 2020년부터 2023년 불과 1년 전까지 연구 개발했던 그 결과물을 보여드리는 것이고, 바로 이 형상, 여기까지 만들어진 ROC는 바로 합참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해준,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품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이제 상세 설계에 들어가면 이 형상으로 그대로 함정이 생산되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컨셉이죠. 이건 약간 민감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KDDX 사업이 자꾸 늦어지고 있는 게 뭐 HD 현대와 하나오션 간에 알 수 없는 기싸움이 뭐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이든 기술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그런데 기술력으로 정부가 봤을 때 이 기업이 타당하다, 또는 지금까지 했던 함정 연구 개발하는 제도를 보고 이 제도상 그런 사업 방식이 맞다고 하면 기업은 그 사업 방식의 타당성과 합리성과 투명성을 보고 승복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가 이제 결정을 하면 당장에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준비를 마쳤고, 저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이미 이지 구축함을 저희들이 다 해온 기업이고 그 기술을 다 가지고 있고 KDS 기본 설계까지 했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만약에 정부가 사업 방식 결정해서 내일이라도 계약하면 내일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술과 이 사업을 수행하지 않은 기업은 계약을 하더라도 착수까지도 상당 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이 늦어졌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늦어진 갭을 충분히 메꿀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그 저쪽에 보이는 거는 보니까 이렇게 유무인 체계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미래로 한번 가보시죠. 미래로. 일단 제일 앞에 작지만 아주 당돌하게 생긴 전투용 무인 수상정을 한번 주목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제 해군이 2030년대까지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고 2040년대부터는 유무인 복합 전력, 무인 전력이 이제 전력화돼서 유인 전력과 함께 이제 작전을 펼치는 시대가 올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개발되어야 될 것이 바로 전투용 무인 수상정입니다. 이번에 지난 4월 달에 해군과 전투용 무인 수상정 개발을 위한 개념 설계를 저희들이 수주를 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행할 예정인데 그 과제를 마치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컨셉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선을 보게 되겠습니다. 저희 현대가 이 사업을 자신 있게 맡은 이유는 자율운항 선박에 대해서는 HD 현대그룹이 이미 세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미 상선을 가지고 태평양을 자율운항 선박으로 횡단을 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울산 태화강함 저희들이 이미 개발해서 납품을 했고, 그래서 자율운항 선박에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 기술과 함께 AI 기반의 전투체계를 양산하고 있는 미국의 안드리 이런 회사들하고 저희들이 같이 MOU를 맺어서 이 무인 전투수상정을 같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근데 상무님,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자율 운항을 좀 선도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전투용 무인 수상정의 1차 개념 설계가 경쟁사에서 먼저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제가 그런까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물어보시네요. 제가 알기로는 해군이 그렇게 1차 작년에 하고 2차로 또 하게 된 배경은 앞으로 이제 유무인 복합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기본 설계 착수하기 이전에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고 많은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해군이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단계를 복합적으로 거쳐서 가장 최상의 솔루션을 만들겠다는 보관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발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조금 뾰족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LIG 넥선에도 이제 해검 X라고 무인 수상정을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 함선 개발은 누가 할 것이냐. 언급되는 기업들이 뭐 HD 중공업도 있는데 뭐 HD 현대가 조금 더 유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한 100톤을 기준으로 그 이하 소형 정찰용 USB든지 함 탑재용 USB 이런 것들은 굳이 조선소가 아니라도 개발 및 생산을 할 수 있다고 보지만 100톤을 이상 넘어가면 선체 공학적인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전소가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앞으로 시장도 그렇게 나눠질 것으로 보고 있고 또 뭐 LIG 넥슨이든 체계 업체하고 저희들이 같이 아마 컨소시엄 방식으로 개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체계 종합 업체인 전소가 할 일은 배를 만든다고 선체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기술을 하나로 모아서 체계를 통합하고 연동하는 것, 그것이 저희들의 기술력입니다. 그게 큰 자산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이게 미래 부스다 보니까 가장 이제 미래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 있는 오른쪽에 보는 것이 2년 전에 저희들이 해군에 개념 설계를 해서 납품한 6,000톤급 무인전력 지휘 통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수상자들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제 이거는 개발을 한 것이고 삼동성 개념으로 생겼죠. 그래서 기동성을 확보한 것이고 여기는 주로 사출기가 없이 주로 헬기 계통의 그런 하는 그런 개념이라면 옆에 있는 이것은 더 업그레이드한 15,000톤급. 여기는 무인 고정익 항공기를 운영할 수 있는 사출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특이한 것이 바로 활주로가 2단으로 되어 있죠. 복층갑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기존 항모를 보면은 마스터가 크게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활주로에 제한을 두거든요. 이거는 그런 제한을 안 둡니다. 마스터가 아주 베일에 가려 있죠. 그래서 아래쪽은 발진하는 활주로, 위쪽은 착륙하는 활주로. 그러면 무인기를 예를 들면 10대를 운영하더라도 출격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습니다. 한 활주를 통해 2개 다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전투 효율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좀 했던 거고요. 경쟁사의 무인 전력 통제함을 보면 이 갑판 위에 이제 다양한 체계들이 막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이 함은 이제 내부에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내부에 다 경락하는 방식으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000톤급에서 운영할 수 있는 최적화된 그런 개념으로 보여드린 것이고, 만약에 플랫폼이 더 크신다면 기존 항모처럼 플랫폼 위에, 그러니까 활주로 옆에도
계류를 할 수 있겠죠. 그 구조적으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착함할 때는 활주로가 길어서 좀 안정적으로 착함이 될 것 같은데 이항 활주로가 조금 짧아 보이거든요. 이말서를 여기 도입했죠. 그런 이제 이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한국형 항모 개발을 위해서 이말서에 대한 기술 검토를 했는데 무인용 정찰기도 사실 도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무인용 정찰기는 아무래도 기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그까지 운영하려고 그러면 아마 기존 경항모급 정도의 활주로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질문하시는지 제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더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요. 이건 중간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올해 또 4월 달에 저희들이 해군으로부터 다목적 무인전력 모함 개념 설계를 수주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예전의 항모가 아니라 새로운 항모로 저희들이 제안을 할 텐데 그것은 무인 전투기, 무인 함재기를 운영하는 항모 플랫폼을 저희들이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게 이제 미래형 항모가 되는 것이죠. 이전의 항모 개발이 약간 주춤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개발 비용과 운영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이제 앞으로 개발하게 될 것은 그런 측면에서는 개발 비용과 건조비도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특히 운영비가 굉장히 절감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옆에 있는 거는 미래형 전투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번에 HD 현대중공업이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운 모델이 바로 미래형 전투함입니다. 이게 이제 톤수는 4,000톤인데 우리 충남함급과 비슷하죠. 네. 이제 지금까지 거의함 중에서 가장 진화적으로 개발된 게 충남함인데 그 충남함은 3,600톤급, 4,000톤급입니다. 외형부터가 완전 다릅니다. 외부로 나와 노출되어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장비나 이런 것들을 다 매립형으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함정은 생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극강의 스텔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이 함정의 가장 큰 특징은 무인 전력을 운영하는 전투함입니다. 무인 수상정, 무인 잠수정, 무인 항공기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전투함으로 제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정을 만들게 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유인 전력을 위주로 하는 그런 전투함 다음 세대는 바로 이런 종류의 전투함으로 갈 것이다. 저희들이 먼저 개발해서 해군에 제안하기 위해서 내놓은 전투함이 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그 함포 같거든요. 매립형이죠. 매립형. 이렇게 해야 RCS가 완전 줄어들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완전 전기 추진 방식이고 그 다음에 위에 통합 마스터도 보면 굉장히 슬림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슬림하게 가능한 이유는 지금까지 이제 우리 충남함이나 이렇게 뭐 KDS도 그렇고 광급으로 그 통합 마스터를 개발하는 주체는 따로 설계하는 주체는 따로 있다 보니 부상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순수 우리 기술로 제안하는 거라 이 정도 크기로 통합 마스터를 만들어서 제안하는 겁니다. 사실은 저런 모양이 돼야지 배가 안정성이 담보가 되거든요. 앞으로 저런 이제 기술이 더 발전하다 보면 미래로 갈수록 작게 슬림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올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KDDS를 전기 추진 체계를 만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25MW짜리 발전기 2개가 들어가는데 이게 미래 함정으로 갈수록 전력을 더 많이 써야 됩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 체계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일 큰 관건이 뭐냐? 발전 용량입니다. 바다에 하나의 발전소를 만드는 정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HD 현대그룹의 가장 큰 장점이 우리 상승 파트에서 아시겠지만 친환경 에너지로 갈 수 있는 추진 체계를 다 개발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수소, 하다못해 소형 원자로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상용으로 만든 기술이 나중에 이제 군용으로 채택될 수 있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게요. 다른 경쟁사에서는 뭐 소형 원자로 이런 얘기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형 원자로 기술은 이미 미국과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술 협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친환경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에너지원을 저희들은 다 검토하고 있는 거죠. 이미 개발하고 있는 거죠. 상무님이 되게 자신감이 넘치는 모습이 굉장히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하면 여기 스크린까지 갖다 놓고 저희들이 봐달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해군이든 또 외국 해군 대표분들이든 와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제 수출 한번 가보실까요? 네. 오늘 우리 헤럴드 경제가 아주 따끈따끈한 걸 바로 현장에서 취재를 하셨죠.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궁금해하실 겁니다. 포르투갈 해군하고 무슨 MOU를 했나. 근데